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브레게, 모델은 마린 5517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게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좋아요. 제가 경험하거나 만나봤던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브레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브레게 마린 리뷰는 이번이 두 번째지만 과거의 리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리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브레게는 최고급 워치메이킹의 대명사입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살면서 한 번쯤은 브레게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될 겁니다. 파텍 필립, 로야로크, 바쉐론 콘스탄틴은 못 들어봤다고 해도요. 18세기부터 시작된 브레게의 역사는 시간을 읽는다라는 관념이 생긴 이후 시계라는 물체가 탄생하고 그것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워치메이커 브레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브레게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머니 속에 태엽을 감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린의 첫인상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제가 브레게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이 시계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압도적이고 완벽하게 느껴져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스포츠워치보다 아름답습니다. 사실 지금은 스포츠워치의 시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패션의 트렌드는 돌고 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드레스의 시대가 다시 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이 거대한 스포츠워치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브레게는 조금 늦었죠? 아니, 많이 늦었나요? 타이밍은 늦었지만 방식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100만원대 마이크로 브랜드, 500만원대 메스티지 브랜드, 1000만원대 럭셔리 브랜드, 수천만원대 하이엔드 브랜드들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젠타 하나만을 바라봤어요. 브랜드의 자존심이나 헤리티지는 개나 줘버리고 팔각을 기반으로 한 각진 베젤과 의미 없는 나사 디자인, 케이스는 당연히 일체형 디자인이고요. 거기다 의도적인 물량 조절과 혐오스러운 프리미엄은 많은 사람들을 시계판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첨언하자면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물량 조이기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브레게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1990년대 1세대 마린, 2005년대의 2세대 마린, 현재의 3세대 마린에 이르러 브레게만의 스포츠를 완성시킵니다. 시계를 하나의 예술작품의 영역에 올려놓았어요. 최근 롤렉스 및 하이엔드 스포츠워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애호가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지들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브레게 마린이라는 보석과도 같은 시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린에도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은 신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대부분의 시계에 붙은 프리미엄은 우하향할 것 같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와 2019년 코로나로 인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대부분의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미 연준은 몇 번의 빅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 예고했고 양적 긴축 역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빠른 속도로 떡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에 끼어있는 거품 역시 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시계 애호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린 업자들의 물량을 애호가들이 밑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의 시그니처는 브레게만의 기요쉐 다이얼입니다. 흔들리는 파도 문양을 새겨놓은 기요쉐 위에 보석처럼 갈린 썬네이 다이얼이 빛이 지나갈 때마다 예술적으로 반응하는데 색감이 어두운 편이라 바다라기보다는 산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브레게 핸즈는 조금 스포티하게 변형되었고 그 안에는 야광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이얼 바깥으로는 스포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아라빅 숫자 인덱스, 그리고 그 안에도 역시 야광이 채워져 있어요. 야광은 사실 그렇게 촘촘하지도 않고 두텁게 발려있지도 않기 때문에 시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해요. 점으로 만들어진 분인덱스 뒤편으로는 매끈하게 폴리싱된 챕터링이 있는데 특정 각도에서는 이렇게 시간 인덱스가 반사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다이얼 위로 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마 유튜브에서는 담을 수 없는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케이스는 40mm, 두께는 고작 11.5mm, 러그 투 러그는 47mm, 러그는 22mm지만 러그 디자인이 독특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케이스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실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셔야 해요. 케이스와 러그가 통합된 인터그레이티드 디자인입니다. 수치들만 보면 되게 작은 편에 속하는 시계인데요. 실제로 착용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러버의 마지막 엔드링크 부분에는 러버를 고정하는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러그 투 러그는 57mm에 육박해요. 거기다 완전히 플랫한 구조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러그 투 러그가 온전하게 다가와요. 저의 손목둘레가 17cm입니다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계가 제게는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베젤과 미드케이스, 케이스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곡선과 직선, 폴리싱과 브러싱의 아름다운 교차마감으로 두께를 숨겼고 케이스백은 미드케이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다 미드케이스는 예술작품이라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11.5mm의 두께는 훨씬 더 얇게 체감되네요. 러그 디자인과 퀄리티 역시 훌륭하고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크라운 위에 브레게 엠블럼, 프로펠러를 형상화한 크라운 가드가 크라운을 지켜주고 있어요. 러버 모델이지만 무게는 126g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러버가 아닌 풀 브레이슬릿으로 체결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777A로 55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79개의 부품, 26개의 보석과 4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딩함은 조금 제게는 불호인데요. 되게 가벼워요. 시간을 조작하는 감각도 조금 이질적입니다. 와인딩 시 약간의 소음도 있고요. 무브먼트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하이엔드답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제네바 스트라이프는 마치 배의 갑판을 닮았고 배 조타 핸들을 그대로 가져온 로터는 마린이란 모델명에 잘 어울리는 듯 하지만 아쉽게도 이 로터가 회전하면서 약간의 소음을 발생하네요. 스포츠워치답게 심장에 이스케이프먼트와 헤어스프링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효율적이며 일정 수준의 항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피니싱이 복잡하거나 화려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해요. 러버는 손목 디자인에 맞게 휘어져 있습니다. 변형이 잘 되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손목 형태에 따라 착용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지가 잘 붙는 소재도 아니에요. 제가 랑에를 처음 접할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다시 한번 찾아오네요. 지금 보시는 리뷰 영상은 절대로 실물을 못 따라잡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